최근에 관심이 있는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번 좀. 이거 뜻깊은 자리에서 이런 또 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반갑고요. 우리가 지금 글로벌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중 관세가 그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EU, 유럽에까지 확산이 됐고 아시아 쪽에서는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렇게가 이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에 대한 협상은 종결된 게 없고 아직은 신겨루기의 상태이지만 나머지의 관세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는 꼭 중국하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을 하다 보면 너무 거기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나라들도 관세에 대한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EU하고는 이미 15% 이렇게 협상이 됐고 또 영국하고도 거의 10% 수준에서 협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일본, 한국, 인도인데 인도는 친중으로 가다 보니까 25%는 일종의 이제 보복 관세가 되는 거고 또 가장 미국이 아시아에서 신뢰하고 있는 일본하고는 15%인데 그냥 15%로 끝난 게 아니라 5천억 불이라고 하는 투자를 이제 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본의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연결되면서 저희가 협상을 아직 종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1,500달러 투자를 현금으로 해라 이런 그 미국의 요구가 있는데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많은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만 얘기 드립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는 일본은 자기가 5천억 불에 해당되는 자금을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기업 투자든 실물 투자든 해서 5천억 불을 맞추겠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3,500불을 현금으로 그 SPC 거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현금을 넣으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현금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120억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85%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6천억 불이고 수입이 6천억입니다. 그러면 수입을 6천억 불이라고 만약에 계산한다면 한 달에 500억 불씩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500억씩이면 석 달이면 1,500불이 나가야 되고 수입 원자재나 또는 재료를 사가지고 인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수출이 선행이 아니라 수입이 선행이죠. 그러면 500억 원어치 먼저 나가려면 지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이 없이는 수입이 없으면 수출은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미국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텐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협상의 지렛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나 제일 크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불에서 한 600억 불 됩니다. 혈맹이다 또는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다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누린 거가 많지 우리가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우리가 삼성이나 SK가 투자한 게 과거 10년, 20년 합쳐봐야 500억 불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일각에서는 3,500억 달러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의 이전의 그 프라자 협약과 같은 효과를 내서 우리나라가 20-30년 불황이 계속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선 3,500불은 숫자상으로는 협상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실현이 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래서 하면 방법은 외화 차입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외화 차입은 6천억 불이에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차입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4,200억 불에서 수입이 매달 500억 500억 불씩은 그렇씩 나와요. 지출해야 되는데 네. 수입이 없는 수출은 없는 거니까 네. 네.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는 첫째는 분할 투자가 있을 겁니다. 분할 투자 1년에 500억씩 하겠다라고 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그거 저쪽에선 완샷으로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구는 강경한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네. 없는 걸 아니까 우리가 그렇죠. 의한 보유고가 네. 4,200억 불이고 그것도 수입 대금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네. 걸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어쨌든 우리하고의 어떤 합일점은 도출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란은 한 달에 또는 1년에 500억씩 투자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통화 수합, 커런시 수합인데 그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을 좀 더 심도 있게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좀 전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화를 저쪽에 주고 외화 US 달러를 서로 바꿔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원화가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닌데 통화 수합을 좀 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US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받아서 뭐 어디 가서 써도 되는데 네네. 미국에서는 원화를 받아봐야 네네. 어디 창고 유지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 수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통화 수합에는 이자율 수합이 병행이 돼요. 이렇게 US 달러와 원화의 이자율 차이. 금리 차이. 네. 통화 수합이란 장기적인 외환거래의 일종이지만 네네. 우리는 달러를 받았으니까 네네. 달러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돼요. 네네. 기준금리가 4.25니까. 네. 그 대신 저쪽은 또 우리가 원화를 줬으니까 네네. 저쪽에서 우리는 한국 금리, 기준금리 2.5, 예를 들어서 2.5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2.5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네트를 그걸 네팅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달러를 받고 네네. 어쨌든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유용하게 쓰면 되고 네네. 저쪽은 원화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그 대신 금리 차 보존해주는. 우리가 이번 달에 통화 수합을 뭐 3천억을 빌렸다 네네. 왔다 빌린 게 아니죠. 교환한 거죠. 네네. 그럼 3천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4천억. 네네. 근데 우리는 원화는 준 거잖아요. 네. 2.5에 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2.0 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금리 차를 수합 포인트라 그러죠. 네네. 그 금리 차에다가 수합 프리미엄, 통화 수합 프리미엄은 협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합 프리미엄을 보통 예를 들어서 1%다. 네네. 그럼 우리는 좀 더 주면 되니까. 그러면 금리 차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에다가 1.5를 더 얹혀준다. 예를 들어서. 3.5. 그러니까 예를 통화 수합 들어서, 프리미엄은 네. 정하기 나름이니까. 네네. 마진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3.5를 주고 우리는 3,500불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칫하면 미국에 있는 일부 언론이 그거보다는 관세를 두드려 맞으면 좋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나라 망하는 겁니다.